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AI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2025년을 여러분들도 서서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2025년은 좀 희망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 2025년도 AI입니다. AI. 역시 소프트뱅크의 마사요시 선생이 맞았습니다. AI인데, 자, 우리 보통 반도체 수요를 보면, 일단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고, PC가 있잖아요. 여기서 싹 발라돼서 AI 서버만 좋습니다. 사실 컨벤셔널 서버, 일반 서버도 그렇게 지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진짜 못난이 들이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요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여기는 재고가 꽤 쌓여 있습니다. 네.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고가 굉장히 라이트한 리스토킹을 기대할 만한 건 아니고요. 요건 제가 보기에는 한 2분기, 한 2분기, 3분기 정도는 더 지나야지 뭔가 이게 재고 리스토킹에 대한 수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AI 서버인데, 네, AI 서버는 결국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거죠.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거고, 자, 빅테크들이 그럼 캐펙스만 보면 되죠. 네, 캐펙스를 보면 되는데,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EQ의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5개 기업,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오라클, 그리고 메타. 요 5개 기업들 캐펙스를 보면 EQ가 544억 달러거든요. 요게 그럼 3Q에는 얼마나 늘냐? 612억 달러. 군비 경쟁을 아직까지는 꺾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 꺾을 가능성이 없고요. 자, 그러면 빅테크들이 AI 서버의 수요의 상당 부분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 AI 가속기 기준으로 보면 빅테크들 비중이 얼마나 될까 지금? 50% 안 됩니다. 여전히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엔비디아의 수요 방향성을 결정짓는 건 맞는데요. 점점 이제는 세컨 티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누구? 네. 요즘 핫한 테슬라 같은 업체들, 그리고 코웨이브.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수요를 담당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기업용 서버 같은 경우는 HP나 델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비중이 작년에는 AI 가속기 쪽에서 전체 수요의 한 12% 정도를 담당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19%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Q가 커지죠. 네, Q가 막 커집니다. Q도 겁나게 커집니다. 네. 24년 시장을 보면 한 1,870억 달러 정도 되는데 25년에는 한 2,40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쪽 커지는데 여기서 비중이 빅테크들 비중은 이제 점점 작아지고 세컨 티어나 기업용 AI 수요들이 점점 더 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만 좋다. AI 서버만 좋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일반 서버 한 대 가격이 한 7,500달러 정도 하죠. 근데 AI 서버 GB200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수백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십 배이기 때문에 사실 수량에서 보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수량에서 보면 비중이 크지 않은데 이제 금액 기준으로 보면 한 65%까지 왔습니다. AI 서버가 전체 서버 시장에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정도 왔고, 사실 똑같죠. HBM 같은 경우도 지금 DRAM에서 비트 기준으로 보면 24년 해봐야 한 4.5%? 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금액은 벌써 20% 수준까지 와 있고, 내년에는 비트가 뭐 한 6에서 7% 정도 비중 차지할 거예요, HBM이. 근데 금액 기준으로는 30%를 훨씬 넘어가는 거죠. 그만큼 ASP가 높은, 지금은 명품의 시대다. 비싼 것만 팔리는 명품의 시대. GB200 같은 명품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결국은
명품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HBM 시장은 어떻게 되냐? HBM은 24년 기준으로 보면 수요가 한 100억 기가비트, 억이 빠졌네요. 네, 기가비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년에는 200억 기가비트. 2배 이상 성장할 것 같아요. 올해는 거의 뭐 전년 대비해서 3배 넘게 성장했죠. 이 정도 성장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누가 메인으로 공급할 거냐? 네, 어디에? 엔비디아에. 지금은 뭐 답이 나왔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이번에 HBM3E 16단을 내놨어요. 원래 HBM3E의 16단은 로드맵에 없었습니다. 원래 16단은 HBM4부터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걸 딱 공개하고, 그리고 지금 HBM4를 6개월 앞당겨서 납품해달라고 엔비디아가 이야기했다. 정말 초격차. 자, 그러면 HBM4까지도 거의 지금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물론 대한민국 주식이라서 지금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만 봐도 지금 하이닉스는 뭔가 기술 쪽에서는 리더십을 놓아줄 생각이 없고, 중요한 건 그거죠. 내년에 캐파. 내년 캐파를 많이 안 늘립니다. 40%만 늘립니다. 요건 뭐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하고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선지급을 해주거나 또 마진을 좋게 주거나 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원래 당초 블랙웰이나 루빈 같은 이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수요가 지금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왜냐면 HBM을 많이 쓸수록 좋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좀 유동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변수는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제 공급 비중을 차지하냐, 엔비디아에서. 이게 관건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마이크론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납품할 거냐. 지금 마이크론은 H200에는 납품이 되고 있는데 블랙웰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블랙웰에서 또 마이크론이 얼마나 역할을 할 거냐. 마이크론의 12단, 16단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결국 AI 기술의 변곡점도 미국에서 나오겠죠. 네. 미국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AI 혁명은 결국 로드맵대로 가는데, 자, AI 가속기에서 서버, 데이터 센터, 이제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네. 여기다가 또 네트워크 인프라까지. 여기서 수많은 종목들이 나왔죠. 근데 우리나라의 시장은 여기에 딱 멈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HBM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가 또 다음에 어디 와야겠어요? 네, 온디바이스 AI가 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순서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VF4와 같은 또 스페셜티 메모리들이 팔려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크게 기여할 게 없습니다. 크게 기여할 게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기업들은 네,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서버 데이터 센터, 또 그리고 사실 오라클도 여기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하나 나왔고, 그리고 전력 인프라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넥스트 에라 에너지, 그래서 뭐 플루언스 에너지 정도. 여기는 ESS죠. 여기는 이제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SMR 쪽에 요즘에 핫한 뉴스케일 파워,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서버 간 통신, 데이터 센터 간 통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또 네트워크 인프라의 시대가 왔죠.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이런 기술들을 또 TSMC가 주도를 하는데, 여기서 또 브로드컴, 또 나오는 회사,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마벨 테크놀로지, 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칩셋으로 이제 설계를 해줘야 되니까, 네,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려면 같이 수혜를 보는 거고,
그리고 새로 나오는 게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셀레스티카 같은 회사들, 같은 이제 통신 쪽 관련 기업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의 코이런트 같은 회사들 등장하고 있죠. 결국 이제 온 디바이스 AI 타이밍까지는 결국 미국판. 우리는 온 디바이스 AI가 나와야지 여기서 또 커스텀 메모리, 하드웨어 또 스펙이 올라가는 이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결국은 이때까지는 순번이 이제 미국 테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온 디바이스 AI가 내년에 빨리 나와야지 우리한테도 굉장히 숨통이 튀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온 디바이스 AI가 PC나 스마트폰 수요를 또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다 신규로 레벨 3 자율주행차나 XR 같은 것들, 로봇 같은 것들이 또 추가로 되지면 온 디바이스 AI가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국 시장이 안 되는 이유를 2회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대외적으로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 본원적인 경쟁력 자체도, 산업 기술 경쟁력 자체도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라는 게 사실 그 나라의 통화고, 그 나라의 국력, 그 나라의 펀더멘털을 이야기하는 건데, 원화가 이렇게 힘없이 픽픽 나가떨어지는 걸 보면 지금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 또 뭐 나쁘게 다 나왔으면 이제 좋아질 걸 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말을 정말 힘든 상황에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댓글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실전투자 스터디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